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헌법 제44조에 명시돼 있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이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죠. 야당은 출석하지 않아서 거의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민주당은 어제 사실상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헌도 바꾼다고 합니다. 약속을 뒤집은 것이죠. 다만 이낙연 대표는 사과는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횡령죄, 뇌물수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17년형 원심을 확정하자 법치가 무너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내일 헬로윈데이죠. 방역당국의 무서운 경고에 이태원 같은 곳의 클럽들은 아예 문 닫기로 한 곳도 많습니다. 저희 출발사 아침에서 오늘 짚어볼 이슈들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평소 같으면 저희가 여야 의원 함께 스튜디오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전화로 따로 연결해서 이 여의도 중계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네, 먼저 어제 있었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됐는데 네. 헌정사업을 이제 14번째 일입니다. 정 의원이 입소는 했지만 동료 의원님들 부결표 못 끌어낸 이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정정순 의원은 마지막까지 본인의 항변을 하셨는데 그 항변 우리 지도부로서는 이미 경청에 들었었고요. 네. 또 지도부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당사자 항변이라든지 또 검찰 수사 상황 그리고 여러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수사 과정에서 해명하고 소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를 수차례 드렸습니다. 네.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저희도 체포동의안 의결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표결에 임했습니다. 예. 예. 자, 다만 안타까운 건 네. 국민의힘도 이제 국민의 시선에서 또 공분을 샀던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예. 조수진 의원, 최춘식 구자근 의원 등 여러 가지 법 위반 사례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예. 조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입장을 표명하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함께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어제 같은 날에 민주당은 서울 부산 선거 후보 사실상 내겠다 이렇게 밝힌 건 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번 주말에 전 당원도 투표하는 것인데 이낙연 대표는 공천이 책임 정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천이 책임 정치다 이 발언 관련해서 또 야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제가 대변인으로서 지도부의 일원일 때부터 한결같이 말씀드렸던 게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수차 드렸습니다. 당원을 제정하고 하는 방식의 이제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할 필요가 있었겠고 어제 이낙연 대표도 역시 언급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공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정치의 일환은 선거 기간에 후보자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궐선거에 이유가 있는 정당인 경우는 사실상 다음 보궐선거 그 자체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여러 사례에서 각각 다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 미래를 제시하고도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 그것도 책임 정치입니다. 모든 정치를 불출마하는 방식 저는 사실 지나친 어떤 정치 혐오의 한 관점에서 논란이 조금 커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정치 인생이 길진 않지만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정치를
굉장히 개혁적인 척,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정치를 좁히는 방식의 몇 가지 논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가 세비 논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뜻 보면 정치를 개혁할 듯해 보이지만 정작 책임지는 정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 본질을 좀 제거하고 논란을 지속하는 방식의 그런 저는 토론들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어쨌든 국민께 송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네. 공당으로서 또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결과에 이르든 간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국민께 송구할 부분 송구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신뢰를 드리는 노력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게 네. 책임 전치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사실은 그 규정해 놓은 당원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네네. 사실은 비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 전체를 바라보겠다 했을 때는 네. 일단 부분적인 우리의 이제 당원상의 약속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지만 네. 또는 참으로 민망하지만 더 원칙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네. 저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 부분 역시 또 국민께서는 이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 등의 선거에서 네. 판단을 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감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청와대 참모진들의 무더기 불출석 때문에 국회 운영위가 그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그 청와대 국감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뭐 전날 근데 또 줄줄이 이게 불출석 통보했단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분이 불출석해서 흡사 국감 자체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떤 네. 그런 모양새인 것처럼 공세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서훈 안보실장에 대한 출석을 네. 야당이 강력히 요청했던 거고요. 예. 또 여당과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이제 수년이 된 겁니다. 한 주간. 네. 근데 당초 서훈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요. 미국 출장 17일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수칙상 격리 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는 네. 상황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거고 또 그 외에도 아마 떠올려지는 중요 직급 중에서는 김종호 민정수석 비서관 네. 있을 텐데요. 네. 저희가 우병우 사태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네. 제가 그 운영위 위원이었고 예. 또 원내대변인이기도 해서 네. 강력하게 그 문제에 대응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단순히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민정수석의 업무상의 이유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사자의 혐의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출석의 이유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 왔던 것처럼 이제 역사상 민정수석의 출석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통상적인 경우에 불출석 사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네. 그런 경우입니다. 서훈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회에 출석할 것을 전제로 네. 이제 다음 주 감사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네. 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법원 판결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형 판결 확정에 분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과하는 건가? 반복되는 전 대통령의 이런 불행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으로 안타까운 예. 게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 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위 측에서 이런 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모르겠지만 공당이라면 예. 최소한 이 문제에 불거진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 이 후보이던 당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예. 대법원 판결까지 실체를 드러내는데 13년이 걸린 것이죠. 예. 이 부분이 이토록 오래 걸리는 동안에 야당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볼 일이고요. 왜 BBK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던 2008년 BBK 특검 당시에 홍준표 의원은 왜 분노하지 않았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다가 되려 국민이 형사 법정에 쓸 때 그때는 왜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선택적 분노의 상황들이 오히려 빠른 사과보다 국민의 분노를 더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역시도 냉정하게 봐야 되고 대법원 확정이죠. 2심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네. 1심 판결 당시부터 뇌물액 일부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최종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들이 이어졌거든요. 네. 여튼 간에
이런 대통령의 비리 사건, 특히 이제 권력이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점을 찍던 당시에까지도 이어졌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소위 권력형 비리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지요.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가 출범할 필요성을 한 번 더 느끼게 만들어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 확정을 계기로 공수처 필요한 거 이게 더 네, 그걸 맞습니다.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예, 국민의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비리에 대해서 저는 총체적 사과하고 이런 과오 되풀이하지 않게 해서 공수처 출범 적극 협조하겠다 하는 게 타당한 태도 아닐까, 마땅한 태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대검찰청 앞쪽에 좀 화환들 늘어서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를 응원하는 그런 그 화환들입니다. 근데 또 최재형 감사원장한테도 이런 화환들 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어떤 상황, 지금 윤석열 총장은 국감장에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등등 이제 헛갈린다 이런 얘기를 평가를 들을 정도로 어쨌든 화제안에 쓴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응원 화환들이 소위 윤석열 총장의 집무실 인근이 아니라 공도에 늘어섰습니다. 사실상 총장 스스로가 국감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논란들을 즐기는 것이 아니면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전 최재형 감사원장에게서 진화들도 참 씁쓸한 게 일부 원전 지지단체들도 있었고 또 대구 경북 등등 이제 지지자들이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화환 자체가 진지하게 당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시설 분산시키는 효과들 전 냉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이런 상황 즐기는 게 아니라면은 좀 원래 총장이란 자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자리잖아요. 맡은 바 일에 더 주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화환들 빨리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까? 네, 총장 흔히 검찰총장이라는 직에 있는 분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말로써 드러내는 태도에는 조금 어긋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집무실 안에 차라리 리본으로 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스스로 저는 이걸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들어가 있다. 이런 논란 자체를 더욱 본인 스스로도 가세해서 계속 본물을 이렇게 좀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 아닌가. 좀 냉정하게 본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자, 근데 또 윤 총장이 또 대전 갔습니다. 대전 고검 지검 간담회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자, 이렇게 윤석열 총장, 이렇게 이제 어떤 대전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튼 간에 이제 국감의 논란이 말 한두 마디에 대한 이제 다른 판단으로 빚어진 것들이 아니라 윤 총장의 태도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스스로도 결국은 위법이나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던 상황인데요. 저는 윤 총장 스스로가 이제는 좀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당내 입장이라고 해서 제가 줄기차게 그 얘기를 했고요. 국민이 검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거둔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건 윤 총장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정말 검찰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제대로 가져가는 것은 지금이라도 윤 총장이 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그런 역할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얘기는 저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재산세 감면 관련해서 지금 당청 정간에도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이냐 9억이냐 이것 때문에 어제 또 발표하기로 했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이제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야당도 또 보수 할 것 없이 모두 의견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만 모든 정책의 어떤 타이밍이나 적절성,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정도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특히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는 계속 이야기되어 왔었고 지금 현재도 집값이 많이 올라 현실화율이 그를 못 따라가게 되면은 고가주택자들 또
또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돼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또 종부세 논란 등등도 있고 또 1주택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 은퇴자 같은 경우는 예. 서울 같은 데 보유한 주택을 근거로 전제로 했을 때 20, 30억 올랐는데 은퇴 소득은 없거나 굉장히 이제 낮을 경우에 예. 결국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9억 원 상향까지 조정하자는 입장이 있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국세가 아닌 지방세인 재산세를 이와 같은 비중으로 올렸을 때, 그러니까 기준을 올렸을 때 결국은 지방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정부의 조세근간 정책 흔들리지 않은 방향에서 네. 시장 상황이라든지 조세 형평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목소리도 경청하고 해서 조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에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여의도 중계석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 여의도 중계석 앞서 1부에서 이재정 의원 전화 먼저 연결했고요. 이제 2부에서는 직접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어제 뭐 큰 판결도 있었고, 예. 또 뭐 또 국회에서는 또 다른 또 큰 또 결정이 있었고요. 예. 근데 먼저 그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됐습니다. 그 징역 17년형이요. 뭐 또 벌금도 39억 원이고요. 추징금 57억 원이고.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 판결 결과는? 이게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YTN 라디오 바깥으로 보이는 이 상암동 아침 이 풍경이 참 신선하고 맑아 보이는데 우울한 이야기부터 하게 됐네요. 뭐 법원이 나름대로 또 뭐 고충도 있고 애로도 있겠지만은 좀 아쉬운 판결입니다. 네, 아쉬운 판결이다. 이게 그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이제 정치적 이제 광풍이 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판단해서 잘못된 건 바로잡고 또 걸러줘야 될 이 기관 그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고 재판 절차, 사법 절차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보복이라든지 또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이나 또 거세 이런 것들을 법원의 사법 절차를 통해서 걸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법적으로 추인해 준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마지막 보루에 대한 희망까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80이니까 징역 17년이면은 사실상 이거는 뭐 평생 감옥에서 그냥 살라는 뜻이기도 하고 종신형 사실상 뭐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서 뭐 법원에서는 나중에 또 이게 뭐 정치적으로 또 사면이 되거나 감형이 되어서 중간에 나올 걸로 기대하고 그런 판결을 내린지 어쩐지 없는데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그런 판결입니다. 적폐청산은 광풍 속에 보복, 억압, 거세 이런 걸 걸러줘야 될 최후의 보루가 재판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제 또 이 전 대통령이 이제 강하게 불만 표시했습니다. 뭐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전 대통령 재수감하기로 했고요. 뭐 이 과정 지켜보셨겠지만 전 대통령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발언은 본인의 재판에 국한된 발언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법치주의 붕괴 또 사법 정의의 그 후퇴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네. 이 총체적인 소회, 걱정, 나라에 대한 걱정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는 아무리 이 광풍이 불어도 사법부는 의연하게 네. 중심을 잡고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나라의 질서를 지켜줘야 될 기관인데 예. 사법부도 코드화되고 정치적 바람에 휘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정치적 기준에 따라서 잣대에 따라서 뭐 귀에 걸면 귀에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네. 또 내로남불, 법적인 내로남불 또 내 편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편이면은 무죄, 이게 정치적 반대 세력이면은 유죄 같은 그런 판결들이 이제 다반사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무권 유죄, 권력을 잡은 쪽은 무죄, 권력을 뺏긴 쪽은 유죄 이런 현상들을 이 일반 국민들도 보면서 개탄하고 있는 그런 현실. 그거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같이 문제 제기를 하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신의 판결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예. 전체적인 어떤 소회 걱정이다 이렇게, 예. 이렇게 보셨단 말씀이죠. 예. 근데 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예. 그 뇌물 횡령 사건 수사에 그 참여했던 예.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제 예.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사실 뭐 들으셨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이제 감찰을 계속 이렇게 지시한 부분 관련해서 예.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법무부가 일선 검찰 그 정 소속 그 예. 검사들 이렇게 또 파견한 거 이거에 대한 예. 비판 같은데요. 어떻게 예. 들으셨습니까? 그 전에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사실 네. 저는 예. 우리 역사가 건국 이후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정치 보복의 그런 꼬리에 예. 말려가지고 불행한 그 일을 당했는데 그게 네. 우리 역사의 불행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끊어주기를 바랬는데 예. 오히려 그게 더 심화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고 문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예. 본인의 손으로 그걸 단절해야 본인도 그런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네. 희생당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그 역사를 여는 네.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예. 이복현 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이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하면서 예. 그 검찰 사상 유례 없는 합동 감찰이라는 걸 좀 지시를 한 겁니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하고 예. 대검 감찰부장 그 팀이 같이 네. 감찰을 해라. 그러면서 일선에 있는 검사들까지 차출해가지고 그 감찰팀에 집어넣어서 이게 합동 감찰이 아니라 합동 수사 본부를 지금 구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법무부 감찰 규정상으로는 이 공개를 하지 않게 돼 있는데 아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해서 대대적인 감찰을 벌인다는 걸 갖다가 아예 온 세상에 이제 그 공표를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는 그리고 그 감찰 대상이라는 게 당사자들에 의해서 그 당사자들은 그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소위 이제 추미애 사단위로 얽혀지는 그 검사장들도 들어 있는데 그 당사자들에 의해서 그 근거 없는 걸로 이미 다 소명이 됐는데 그 사건을 감찰에 넘기면서 대대적으로 지금 뭐 그 감찰단을 구성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 이복현 부장이 지적한 거는 그 중에서도 그 일선 검사를 불러 올리는데 본인이 소속해 있는 대전 지검에 이 여성 검사를 불러 올리는데 법무부 인사과나 아니면 대검 인사과에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대검 형사부장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그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이 또 법무부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인 박은정 검사하고 그러니까 부부끼리 인사를 하나 이런 뉘앙스로 최순실이 옛날에 그 국정을 농단을 했는데 이건 뭐 부부끼리 국정농단 하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 현직 검사들이 보아도
현직 검찰 간부가 봐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대대적 이제 대놓고 네.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장관은 또 커밍아웃이라는 또 표현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뭐 이분은 지금 있습니다. 뭐 장관이신지 지금 정말 이거 뭐 이 할 말 못할 말, 할 일 못할 일을 그냥 가리지 못하고 그냥 무대포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이분이 한 말씀, 이분이 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입이 아플 정도로 이게 도대체 나라냐, 이게 법이냐, 이게 법무부냐, 이게 장관이냐, 이게 정치인이냐 이런 참 개탄스러운 생각이 정말 뭐 말도 못하겠습니다. 개탄스럽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4.15 총선 회계 부정 등 혐의 받고 있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 의원의 그 신상 발언을 들었습니다. 본인에게 발부된 그 체포영장이 10월 15일로 시효가 지났는데 왜 이걸 처리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중에 일부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자기는 출석 거부하는 게 아니라 가서 조사받을 용의가 있는데 날짜가 서로 안 맞은데 꼭 그 검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그 날짜에만 가야 되느냐. 그래서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같은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를 소명을 이제 배척한 셈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서 이제 검찰에 가서 이제 강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제 사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민주당 내부의 일이니까 결자 해지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결자 해지. 그러니까 이 정정순 의원의 혐의가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같은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해라. 우리를 그냥 끼워넣지 마라. 그리고 만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참여한 가운데에서 부결이라도 되면 전에 예를 보면은 그걸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방탄국회예요? 그런 뒤집어 쓰기 싫다. 그걸 부결하든 가결하든 소속 그 의원을 둔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 취지였던 걸로 이해합니다. 결자 해지.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셨군요.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도 없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주로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덕흠 의원은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이죠. 저희 당 소속이 아니고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당에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탈당해서 우리 당원이 아닌 바람에 조사가 이제 무산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소명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사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혐의가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런 것이 윤곽이 드러나면은 당 차원의 조치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원 사실상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헌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로 계실 때 만들어진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저거 민주당 지킬까. 뭐 이제 선거에서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득표용으로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고 그걸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걸 또 무기 삼아서 우리 당을 또 비판하고 또 공격하고 하는 그 도구로 저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후보를 안 낼까. 저는 그때부터 믿지를 않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또 상황이 오니까 뭐 그건 이제 뒤집어서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저는
그냥 후보 낼 줄 알았더니 아예 당헌 자체를 그냥 네. 원천적으로 그냥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보고 네. 역시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지상 목표인 정당이구나. 네. 우리 당도 그 사실 뽐빠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어떤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정당이다. 네.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네. 이기는 거는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한 약속은 최소한의 그 약속은 지키고 예. 못 지킬 때는 사과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적인 도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중계석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분 마치기 전에요. 방금 전에 청취자분들 의견들이 좀 들어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번호 7499님께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0931님께서는 저보고 속삭이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좀 더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건물정책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계속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뒤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